어제 이야기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관념이 워낙 강력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저희 인생학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고 왜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으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틀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출발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한 생각들입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려우니까 파트너를 만나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결혼이고요. 혼자서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려우니 같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내보자고 만난 집단이 직업이고 회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터전을 중심으로 일단 같이 운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국가란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요, 결국 이 지구별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 무역이고 국제정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이렇게 전 세계를 연결시키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세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지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국가의 개념으로 보자면 정부, 경제, 종교라는 세 기둥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이 세 개의 기둥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따로이면서 또 같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은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또 상호 신용이라고 하는 힘으로 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서로를 믿는 이 신용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의사소통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를 쌓는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듣기 말하기 100일 훈련인 셈인 거예요. 왜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늘은 벌써 말하기 훈련 7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생학교 트레이드마크인 병뚜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학교 말하기 훈련 초반에 이미 기준은 세워드렸어요.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기억나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말의 기본 원리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다시 듣기로 귀결이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알려면 결국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듣기 훈련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단계로는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이 파악이 될까요? 내가 바르게 말을 하려면 아는 게 상대방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아는 게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풍성한 자료는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 상대는요,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는 걸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을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질 않으면 물어봐야 하고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걸 매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모를 소리를 자꾸 떠들어대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과연 매너일까요? 이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의 생각에 꽂혀서 묶이게 되면 이 전체가 보이질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행복하고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미국에서는 벌써 이미 1960년대에 서로의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연구해서 사회에 적용을 시켜왔어요. 그때 만들어진 대화법이 이미 소개해드렸던 그 토마스 고든의 나 전달법과 마셜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이 관통하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 입장을 평가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내 느낌의 상태를 또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부탁의 언어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 인생학교의 그 병뚜껑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병들이 있고요. 그 병에 맞도록 제작이 된 병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과 병뚜껑은 하나죠. 우리 인간의 말도 그래요. 이 말이란 그 상황과 상대방에게 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매칭이 되면 상대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칭이 되질 않으면 서로 어긋난다는 거죠. 직원이 회사에 늦게 옵니다. 물론 잘못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변명을 해댈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에 늦은 이유는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집이 너무 멀거나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퇴근을 했거나 또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해서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식으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습관적으로 매일 늦는다면 애초에 직원을 잘못 뽑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에는 늦으면 안 된다는 잣대 하나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몰아붙입니다. 정작 회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말이죠. 보다 근본적인 우리가 왜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대화법이 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화법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좋아요.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이 미국은 화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다 본질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들의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는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입장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를 만들죠.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깊이가 달라요. 나는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 단어는 전혀 다른 경우에 사용해 와서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말은 맞는데 은근히 기분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성격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죠. 그 드라마 다 이루어질 지니에 나왔던 수재 역할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결여된 사람. 물론 사실 설정이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지극정성으로 평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니 멋지지 않나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려는 행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이해의 영역이 결국 변수를 만들어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학술적 용어로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타인의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 의도, 지식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상황이 해체된 유일한 경우는 뭐 갓난아이와 엄마 정도? 아이가 울면 엄마는 뭐가 문제인지 정말 열심히 찾죠. 더군다나 처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이라면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날 거고요. 그런데 저희 인생학교 모토가 뭡니까? 바로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이 결국 여기에도 필요한 거죠. 내 앞에 한 사람 바르게 대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결국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는 좁혀질 수 있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성격장애라거나 성격이 별로라고 하면서 지나치잖아요. 특히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방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해두면요. 우리 사회는 점점 그런 아이들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를 채워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식을 정성스럽게 길러놔도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간다면 과연 아이를 잘 기르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말이죠. 우리는 어차피 남이 아닙니다.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이 80억의 지구인들은 남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우리들의 대화가 바르게 길을 잡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가령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의 목적은 우리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찌 변질됐죠? 학교가 그저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찾아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변질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 사회는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이 없는데 말이죠. 이처럼 부모의 이기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요.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다시 우리 병원을 한번 볼까요? 의료 시스템의 목적은 건강한 인간의 삶입니다. 단순히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병원과 의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저 증상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기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환자가 없으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서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들은 원래부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계속 우리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와 직장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 직업이고 직장이고 회사란 말이죠. 나와 일생을 같이 할 동료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도 보람이 없죠. 정작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은 그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서 그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할 종교는 그저 신앙단체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이건 우리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려면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서로 같은지부터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